제가 큰 자리에서 선거 강의는 잘 안 하면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저희 제자 정현민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 집에 이렇게 진짜 안 움직이는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면 제가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학회는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썰렁하고 몇 명 없고 하여튼 그첫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얼떨결에 제가 그냥 정한 정의가 미래 디자인은 공학에다가 디자인 더하고 그걸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요 사진을 가지고 챗 GPT 공짜로 이미지를 만드니까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열받아서 그날부로 20분짜리로 했더니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돈 쓰시는 것도 좋겠다 그랬다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는 뭐 딴 거 없습니다. 디자인이 이제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디자인만의 어떤 고유 영역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벌써 경영이 디자인은 다 가진 것 같고요. 공학이 지금 디자인을 거의 지금 먹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이제 인문도 디자인을 넘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사실은 이제 과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재정의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 좋게도 좋은 시절 지나고 지난 2월 말로 퇴를 해서 지금 이제 부산 총괄 디자이너를 하면서 부산에 가는 김에 명소대에서 축사 교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넘겨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WDO 이사가 됐는데 재작년에 그 동경에서 했던 그 총회에서 그 어젠다가 3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어젠다가 뭐였냐면 디자인과 AI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대응을 할 것이냐. 두 번째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한 세대에게 디자인을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는 게 메인 이슈였고요. 또 하나는 뭐 국제적인 거 항상 나오는 주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 생겼는데 실은 그때 메인은 한 세대에게 디자인을 어떻게 전해줄 것이냐. 오늘 보니까 나이 든 세대도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강의 전부 다예요. 사실.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진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엉터리로 강의를 모르고 강의할 때는 그게 강의가 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강의하면은 세상에 어려운 게 강의인 것 같아요. 전에 그림도 여러 개 갖다 쓰고 썰을 많이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봤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딱 이렇게 세 단어를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 그다음에 하이퍼 인텔리전스, 초지능, 그리고 하이퍼 인더스트리, 초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이게 뭔 소린가? 모든 게 단지 인터넷만 연결됐다 하는 시대하고 지금 뭐 IoT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면 그거를 또 연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초연결의 결과는 이 자료는 제가 오늘 드리고 갈 거니까 일찍 보내지 마시다. 알아주셔도 됩니다. 알겠죠? 찍으려고 하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안 찍고 포기하면 그냥 계속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저랑 여러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밀당을 하는 게 되게 그래서 몇 분이 카메라 들이대면 제가 그냥 얘기했다 드리.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됐을 때의 결과가 사실은 데이터가 나온다.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나온다. 제가 옛날에 머리 좋을 때는 한 200명 정도 전화번호를 외웠었는데 지금은 방금 명함을 받아서 주문해 놓았는데 김씨인지 이씨인지를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핸들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지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루고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전에 우리가 우둔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하고 그 패턴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퍼지면은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는 것이 이 4차 산업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똑같은 분석이라도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이 저희들한테 주는 그냥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 요새 제가 건축 쪽에 강의를 많이 가서 또 보니까 실내 디자인하고 실내 건축 이렇게 있어서 건축과 디자인이 같은 배를 탄 것 같아요. 이건 전부 다 앞으로는 휴먼 센터드가 아니라 휴먼 플러스 센터드. 플러스라는 의미는 이제 요새 그저께도 어디 갔는데 젊은 부부가 아주 고급스러운 유모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강아지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안에 그들이 젊은 여자가 이렇게 얼른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예쁜 애기가 누워서 자더라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휴먼 플러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려견, 반려묘 등등 온갖 사람과 같이 이 여행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동물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휴먼 플러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인간이나 보고 사는 건 뭐고 결혼을 왜 해야 되나 왜 안 해야 되냐 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트렌드 연구도 제가 참 많이 했었는데 이 트렌드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모든 트렌드에는 거기에 반하는 역 트렌드가 존재한다. 이게 50대 50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99.9대 0.1이라도 항상 그거에 반하는 그 트렌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온라인 스마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세운상가를 지나가는데 세운상가에 그 옛날에 그 후진 디지털 카메라 파는 그런 중고 가게에 젊은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바뀌고 사라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요새 쓰는 카메라들은 너무 다 똑같아서 재미가 없어서 나만의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제품이 있었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구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이 온라인 디지털 이런 걸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죠. 삶은 이거는 같은 아날로그 실내 디자인 게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는데 실내 디자인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MIT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아날로그의 시장이 이 디지털의 최소 5배 정도 이게 좀 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는 디지털의 한 50배 정도 가치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방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집에 벽지 바르고 뭐 이러면 충분히 실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다르게 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집에 가면은 꼭 오리지널 디자이너의 제품, 조명이 있던 뭐 모든 하여튼 오리지널 디자인 제품을 갖다 놓은 거를 보면 이 세상은 점점 커질 것 같다는 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자인이라는 문제는 뭐 라는 헤스켓이 얘기한 디자인 일스트 디자이너 디자인 프로듀서 디자이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인데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을 디자인하기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거다. 디자인계에 석학이 던진 그 디자인의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뭐냐? 최종 결과물로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디자인계 석학인데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말을 해라 이렇게 전제하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디자인 사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디자인은 스타일링으로 보는 단계에서 디자인을 프로세스로 보는 단계, 더 나아가서 전략으로 보는 단계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디자인 때문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버트 사이먼이 그 The Science of the Art이라는 책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상보다 더 좋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디자인이다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이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를 붙잡고 당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원하십니까? 나쁜 삶을 원하십니까? 하면 100%다 좋은 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들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인도리어는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원래 디자이너 난 엔지니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 한 얘기니까 제가 아주 많이 써먹는 표현. 건축과 디자인의 메가 트렌드는 그 지금 뭐 AI 제가 이제 AI 경험을 보면 제가 89년도에 유학 가서 그 공부할 때 그때 지네릭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알고리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거는 다 죽이고 또 서로 그룹에 해가지고 한 100세대쯤 돌리면 최적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거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요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인간공학적인 제품 디자인을 하느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했었어야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건데 제가 이 자리에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그 오토데스크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사장이 요 정도 모인 그룹에 각 90도 이렇게 폴더 보내신 사람이 보내는 너무 미안했다 그동안 그래도 이게 뭔 소리야 그동안 자기들이 이 오토 패드 요 패드 A가 컴퓨터 에이디드잖아요. 컴퓨터가 도와주는 디자인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말은 에이디드라고 했는데 별로 에이디드를 못 해줬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내가 에이디드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소개한다. 그러면서 이제 퓨전 360 소개하고 그다음에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는데 의자를 디자인하는데 의자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의자의 소재만 결정을 하면 의자에 이게 몇 킬로 의자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 몇 킬로 가격은 몇 불 하고 조건을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수천 개의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딱 찍으면 옆방에 있는 3D 프린터실에서 찍어갖고 나오는 거를 2017년도에 봤습니다. 그러고 와서 한 2, 3년 동안은 거의 서도 멘붕이고 가르치지도 없더라고요.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야 니네 미래가 밝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귀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직무를 이기고 뭐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공과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 그게 니들의 세상에 오고 있다. 그러니까 막 공대생들은 그리 동글동글해지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구글에서 오토 드로우라는 지금도 요 사이트는 그 어베이러블 합니다. 들어가시면은 텐트를 그려라 그러면 15초 안에 텐트를 이렇게 막 그리는데 맞추면 정답 못 맞추면 네가 이거 그리는데 뭐 이걸 그리려고 하는 거니 뭐 그렇게 물어보고 끝나면 내가 했던 거를 한번 리뷰 시켜주면서 똑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느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내가 동그라미 2개를 이렇게 그리면 그 위에 네가 그리려는 게 이거냐 하고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마 요것도 좀 나중에 이제 응용을 해갖고 새로운 걸로 나올 것 같은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년도 6월에 중국 디자인대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여러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얘네들이 AI 디자인을 겁나게 활용하고 그 이미지들이 평상시에 잘 못 보는 이미지예요. 이게 뭐 배티 이미지나 이런 사람 것들 물어봤더니 조건이 뭐냐 서비스 디자인을 쓰는데 모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만든 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날 이것도 저희가 강의를 개설해서 한 2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특히 이제 이런 시각적인 표현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프로세스고요. 거의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거의 다 AI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타일링은 거의 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유일하게 지금 약간의 갭이 있는 게 자동차 디자인. 그런데 디자인 말고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AI로 프로세스도 거의 다 가능하고 전략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들어가고 그 의사결정에 기업의 내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안 되고 있지만 이 단계까지는 거의 지금 AI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말로 디자이너나 영어로 디자이너를 굉장히 많이 구분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산업공학을 하고 인간공학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공업 디자인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명함에 디자이너라고 써 있으면 꼭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학교 전공이 뭐니? 그러면 100명을 물어봤는데 90명은 제가 예상과 달리 다른 전공. 한 10명 이내가 아트스쿨이나 디자인 스쿨을 나오고 나머지 90명 이상은 전부 다 다른 점. 제일 많은 게 기계공학, 그다음에 뭐 전산, 뭐 심리학,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한국로 디자이너는 미술대학 출신만 있는 사람, 예술가, 확산 사고는 잘하지만 수련 사고는 못한. 저도 이제 디자인 쪽에 와서 디자이너끼리 모여서 회의하러 가서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밤에 가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 확산 사고의 천재들이 디자이너들이야. 근데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확산은 잘 안 되는데 수경은 되게 잘하고 배율이 좀 잘 안 맞는데 미국과 영국의 디자이너들은 요 밸런스가 되게 잘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를 제가 보니까 다 크리에이티브하게 프로그램을 솔빙하는 사람들이고 콜라보레이션을 잘하고 그다음에 비주얼 띵커. 비주얼 띵커라는 거는 그 저희도 자꾸 얘기하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거가 세종대왕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한글로 공부해서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글 책을 읽어서는 이거를 못해요. 요 비주얼 띵커라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의미는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소통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비주얼 띵커라고. 저랑 집사람에는 말 많이 안 하거든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속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40년 사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말만 하면 다 통하고요.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이라도 그려줘야 돼요. 그림이 안 되면 뚝딱뚝딱해서 3차원으로 뭔가 목표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니면 손짓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을 잘하니까 콜라보가 잘 되고 콜라보가 잘 되니까 이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분야별로 다 사이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콜라보레이션만 잘 되면 세계 최고일 텐데 이거 제가 뭐 민간이나 공기업이나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 사람이 콜라보레이션 저는 은퇴하게 저는 한 5년 정도는 학생들이 콜라보하는 경험.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면 최고의 경험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최악의 경험도 무지하게 콜라보레이션에 좋은 거다. 그래서 팀을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짜주고 이렇게 시켜요. 그럼 어떤 애는 뭐, 요즘 왜 이렇게 시켜줬어? 쌌어요? 그러고 했잖아. 회사 간다고 네가 원하는 사람이랑 시켜서 일할 수 있냐? 절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팀워크가 안 되는 데에서는 왜 팀워크가 안 되는지를 깨닫고 팀워크가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를 계속 깨닫는 게 이게 나중에 다 너를 위한 좋은 거다 이렇게 뭐 다이슨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데이비 켈리도 다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이거 철저한 디자인 여기는 철저한 공교육이 근데 제임스 다이슨 뭐 제가 심사위원도 하고 있지만 현전을 보면
제임스 다이슨 경 밑에 나오고 밑에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수석 디자이너라고 안 써 있고요. 수석 엔지니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슨에는 그 제가 듣기로는 디자이너라는 직급이 없대요. 그냥 다 엔지니어고 나머지는 마케팅. 데이비 켈리 그 철저한 공돌이지만 데이비 켈리를 공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자이너랑 엔지니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거의 엔지니어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자부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이름이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들은 엔지니어링과 이 합해지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디자이너가 유리할까요? 엔지니어가 유리할까요? 1980년대에는 디자이너가 유리했어요. 왜? 그때는 엔지니어들이 안 모였거든요. 못 살아서 볼 게 없어요. 지금은요, 웬만한 공돌이들 안목이 디자이너 비암시. 그렇다 그러면 이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자기 한 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로 넘어오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만큼 디자이너들은 빨리 이 엔지니어링 기술 어느 한쪽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할 필요가 있고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oT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미래까지 갈 것 같은데 키워드는 경험.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 어떤 이모션이 생기고 그 이모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는 기억.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모션은 동전의 그 앞뒤면. 제 있었던 연구실 랩이 Human Experience and Emotion Lab, 히어 랩이었거든요. 두 개를 딴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이모션 이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모션보다는 이 경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제 부산시에 있으면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루이스 설리반이 폼팔로스 펑션 얘기를 하고 하르무트 에슬링거가 폼팔로스 이모션 이렇게 얘기하고 토마스 헤더윅은 폼팔로스 펑션인데 지금은 그 펑션이 이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세는 이모션이다. 이모션이라는 얘기의 뒷면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되게 디자이너들은 이모션을 강조하고요. 마케팅이나 이런 리서치하는 사람들은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합니다. 1999년도에 이 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 경험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익스피리언셜 마케팅이라는 책을 쓰면서 요 표지를 디자인할 때 제가 들으니까 미국의 메이저 출판사는 이 책을 하나 디자인하면 그 표지 시안을 한 500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 중에 고른 게 스카이다이빙. 한번 생사를 넘나드는 짜릿한 그게 경험이라 했어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3년 하나 해본 다음에 다시 책을 썼는데 표지가 사람이 경선해졌죠. 네. 뭐가 있게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제 경험의 현풀. 이렇게 짜릿한 그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남자 화장실 시리즈를 골라왔는데 호텔이 호텔의 남자 화장실인데 이런 느낌이면 과연 어떨까 상상만 이렇게 보는데 이 아류 짝퉁이 굉장히 많이 정부 기관에도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만든 열다가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그게 다 보입니다. 짜릿하겠죠. 며칠 전인가 이 온라인을 잘 버튼 일이 태국의 놀이공원인데 여자들이 겨울인지 알고 밖에서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쪽에 남자 화장실이 그래서 이거는 인격 뭐다 이래갖고 난리를 쳤는데 이 놀이공원의 그 운영진은 우리는 이런 색다른 경험을 주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 고집을 하고 있고
여성 단체는 뛰돌리고 있고 지금 그런데 전 세계 저까지 알게 됐으니까 성공한 거죠. 로이트 마케팅으로는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하여튼 뭔지 저렇게 짜릿하게 기억에 남는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퍼피추얼 노블티 영원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있어.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뭐 호텔밥이 좋아하는데 호텔밥 일주일 먹으라고 그러면 아마 못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개의 경험은 저희들한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늘 좋은 경험을 했어도 이 똑같은 거 하면요. 완전히 감감되고 세 번째 하나는 장난치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오늘 인간을 이해하는 게 좋은지 AI가 뭐 유발 하락에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간의 모든 센서가 사람들의 표정과 이모션을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AI다. 뭐 이런 얘기를. 인간을 위한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 요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 안에 디자인이 완전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인문도 지금 거의 넘어오고 있는 중인데 약간 좀 남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거는 이 전체를 쌓고 있는 요거는 비즈니스 경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공학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나만의 공간을 위해서는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인간이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경험에 대한 자신만의 그런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야구의 학사에게 디자인 건축은 원래 디자이너였는데 이게 AI 디자이너에게 가야 되지 않나. 진짜 디자인은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이 좋은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들이 강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친한 동생 같은 친구가 싱가포르 레드닷 대표 팽푸라고 제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 왜 학생들이 또는 기업은 상관이 없고 기업은 뭐 하니까 학생들이 왜 레드닷 디자인 컨셉에 출품을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좋다고 이런 얘기만 해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도 하는 얘기 뭐냐면 일단 출품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출품을 해야 될지를 리서치를 해야 되고 리서치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한 작품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안목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막상 자기가 비주얼라이즈한 결과물은 거기에 너무 갭이 생기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점점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단지 이 레드닷 컨셉을 내려고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닷 디자인 컨셉을 출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 안목 높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앞으로 디자이너 건축가는 두 부류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 그룹 1, 디자이너 그룹 2. 이건 뭘까요? 디자이너 1은 뭘까요? 디자이너 그룹 1은. 그거는 AI보다 못한 AI가 한 거 보고 와 이러는 그룹 디자이너 그룹. 곧 없어질 그룹입니다. 디자이너 2 그룹은 그룹 2는 AI 디자인을 보고 아 이런 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AI가 한 걸 찬양하면서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마무리할 거냐 아니면 요 AI 디자인 한 거를 찾아내고 폼을 잡고 크리티컬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거냐. 근데 문제는 이 AI 요 디자인, 이것도 우리 제자가 자동차를 AI로 한 건데, 제 눈에는 기가 막혀요. 저도 요 정도 있는 거. 근데 현대자동차에 있는 뭐 이상혁 부사장의 이런 친구들이 이거 보고는 깨는 거죠.
디자인이 말이 그냥 이렇게 이제 알고 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AI 디자인이 여기 정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엔지니어라고 하는 게 더 좋을지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디자이너가 가야 될 길은 둘 중에 하나인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 그룹으로 계속 살아남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요 살아남으시면서 또 다음 세대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어떤 혼안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 이슈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여튼 디자인 정말 디자인과 디자인 학교도 바빠 죽겠는데 공학도 알아야 되죠.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인문학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바쁘고 살아야죠. 다른 누군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삼성이랑 LG도 창업할 때부터 기업이 위기라고 했어요. 그건 어차피 저희 인생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 인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